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4대 천왕이라고 얘기했던 솔라나 코인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인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솔라나 가격이 지금 뭐 1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밑으로도 한번 떨어졌었죠. 이게요, 21년도 11월 이때 고점을 찍었죠. 정확히는 31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정확히 한 1년 정도 후에 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97%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10개월 지났을까요? 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이게 지금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한 3배 가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점은 트럼프 랠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져서요. 25년 1월 달 이때 45만 원을 찍습니다. 제가 45만 원에는 못 팔았지만 40만 원 이상에서 그때 뭐 밈코인 열풍인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때 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이거 지금 제가 4대 천왕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4대 천왕입니까? 1년에 마이너스 97% 떨어졌던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1년 3개월 만에 15배, 3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바닥은 우리가 어차피 못 맞춥니다. 근데 바닥 대비 그냥 계산을 해보면 만 원이 45만 원이 됩니다. 45배가 올랐죠. 그렇죠? 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에요. 우량 코인이 이 정도면 소위 말해서 웬만한 뭐 미드캡, 스몰캡은 뭐 그냥 가루가 됐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꼭지에 물리면 좀 우량 잡코인 아니거든요. 우량 코인이 마이너스 97%가 가능하네요. 그랬네요. 근데 반면에 뭐 바닥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뭐 바닥 부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4천 지금 뭐 4,400%가 아니고 4,000%가 가능한 거예요. 바닥 뭐 부근에 뭐 만 원에 잡을 리는 없겠죠. 못해도 2,000%, 3,000%가 지금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변동성을 보나 뭘 보나 이게 맞습니까? 45만 원짜리가 또 지금 뭐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코인 투자 지금 대부분 뭐 마이너스 80% 코인 아마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2명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지금 현금이 없다. 근데요, 앞으로 저는 코인 투자 2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잡코인을 들고 있는 경우 혹은 우량 코인을 들고 있는 경우는 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80%인데 마이너스 80% 잡코인이라 생각하시면 이거 방치하실 거예요. 우량 코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꾸역꾸역 사실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냥 간단하게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냐 없냐 끝입니다. 이거 회복 못하면 전 잡코인이라 그냥 생각해요. 물타기의 기준도 저는 똑같아요.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냐? 2017년 뭐 어마무시했죠. 2021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점을 깨고 올라갔던 코인을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몇 개 없어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코인의 기준, 그리고 잡코인이냐 우량 코인이냐의 기준은 정고점이 회복이 된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바이더 딥을 꾸역꾸역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보너스 받으면 몇백만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회복이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정고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대 천왕은요, 지금 다 이런 죽음의 계곡을 다 지났습니다. 비트, 이더, XRP, 솔라나죠. 그리고 항상 정고점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100%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저는 이거는 당연히 제가 계속 드렸던 얘기지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이 기술이든 또는 미국의 현물 ETF든 또는 미국의 어떤 지수, 주요 크립토 지수에라도 포함이 되면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거 된다고 뭐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총이 크냐, 채택이 됐냐, ETF가 있냐,
이 4대 천왕은 ETF가 현재 미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스뱅크에서 이거 뭐 이틀 전 기사지만 솔라나 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로 테스트한다? 해외 송금을 테스트한다. 이거는 해외 송금하는데 무슨 망을 쓴다? 기존 은행망, 뭐 스위프트망 아니네요. 솔라나망 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채택이 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확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토스뱅크, 이제 젊은 친구들은 토스도 많이 씁니다. 솔라나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송금, 정산 인프라의 개념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 포함이에요. 이후 실제 해외 파트너 연동시키고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통합 검증을 통해서 범위를 어떻게 한다?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거 그냥 테스트만 이렇게 해보고 끝낼까요? 아니면 실제 해외 송금, 환전, 정산에 실제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이잖아요. 은행의 해외 송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나은행 저기 뭐 외환이 지금 없죠. 저기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통해서 해외 송금하는데 3년 사이에 20%가 늘었대요. 근데 코인은 380%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지난 5대 시중은행의 외화 송금액은 1,590조. 엄청난 돈이죠. 같은 기간 코인 5대 원화 거래소를 통한 뭐 미국이나 이제 뭐 자기 이제 자녀분들 또는 뭐 친척들 돈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63조로 380%가 늘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수수료가 싸서 그런 것 같다. 뭐 싸고 빠른데 이거 안 쓰겠습니까? 은행의 해외 송금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1,590조 원이에요. 코인은 163조 원입니다. 10배 은행이 더 많아요. 여전히 은행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승률을 보면 코인은 플러스 380%, 은행은 20%. 결국 어느 순간에는 따라잡히지 않을까요? 왜 코인을 썼냐? 은행 대비 코인을 송금하는 게 압도적으로 싸고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안 쓸 이유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좀 쓰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못 쓰는 거지. 조금이라도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쏘는데 진짜 3천 날아가거든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머니그램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머니그램이 솔라나 이제 검증자로 참여하고 있다. 머니그램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1억 5천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송금업체입니다. 머니그램이 세계 2위 송금업체고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예, 둘 다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요. 경쟁 회사입니다. 경쟁 회사인데요. 1위와 2위가 둘 다 이 체인을 딱 고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솔라나예요. 솔라나 왜 골랐을까요? 그냥 저렴이 아니고 초저렴 수수료, 은행 기존 망 수수료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건당 0.001달러 미만입니다. 금액이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초고속이에요. 1초에 뭐 지금 10,000건 이상, 수만 건의 TPS 거래량이 가능합니다. 이미 솔라나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이더리움 안 쓰냐? 이더리움 느리고 비싸고 그러니까 송금하는데 이더리움은 전혀 이렇게 몇만 원씩 막 송금 이거 절대 이거 저라도 이거 안 쓰거든요. 레이어 2면 몰라도. 트론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 많이 써요. 특히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엄청 씁니다. 하지만 보안이랄지 규제 준수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어요. 지금 뭐 미국 회사들이고 규제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트론망 쓰면 조금 힘들겠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솔라나 가격이 고점 45만 원 대비하면 10만 원. 이거 마이너스 77%입니다.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잡코인이 내가 마이너스 85%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솔라나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왜? 어차피 지금 잡코인이나 솔라나나 고점 대비 이건 이제 퍼센티지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고점 회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솔라나가 이게 고점을 회복한다라고 만약에 확신을 하신다면 이거 확신 없으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솔라나 그러니까 확신 없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못 버팁니다. 근데 고점이 회복이 될 것을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큰 확신이 있다면 굳이 잡코인이 이번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또 상패가 될 것인가, 뭐 ETF에 들어갈 것인가, 뭐 지수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 왜 걱정하고 있냐. 그 걱정 가격을 차라리 없애자. 이거 뭐 얼마나 차이가 난 마이너스 뭐 80%뭐 거의 비슷하죠. 마이너스 90%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XRP 4대 천왕 중에 XRP 있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거든요. 잡코인 마이너스 87%. 뭐가 더 나을까요? 저 같으면 XRP 솔라나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게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건 뭐 엄연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본인께서 보셨을 때 마음 졸이면서 아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90%인데 뭐 여기서 10배 올라야 되는데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이건 본인의 공부하시는 지식과 그냥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예비 승인을 받았다. 미카 법안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뭐 바스프라고 하던데 유럽에서는 카스프라고 있습니다. 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따면요. 리플은 유럽 전체 경제지역 30개국 전역에서 금융기관, 기업들 대상으로 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EU 전자화폐기관 라이센스를 들고 있고요. 카스프 라이센스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은행, 핀테크, 기업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통합 제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대 천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각각의 성격, 장단점이 실은 다 다릅니다. 비트는 another level입니다. 이건 이제 자산이자 뭐 담보자, 초우량 잘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이더리움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어 1이죠. 이제 조금 그 가성비랄지 사용 주체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금융기관들 위주로 아마 쓸 거예요. 자산 운용사 마찬가지고요. 솔라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 또는 가성비 추구하면 솔라나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XRP는 사실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XRP 레저라고 레이어 1도 물론 있지만 이것 말고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통점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죽음의 계곡을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코인은 죽음의 계곡을 저는 건널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ETF 이미 지금 요 4개는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맘 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량 채택이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시화라고 하는 것은 뭐 100%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상 이 정도면 망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상패 걱정은 없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플은 사업 영역이요. 너무 많아요. 뭐 예전에 뭐 CBDC, 브릿지 커런시, 자산 토큰화 다 합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수탁도 하고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지금 까다로운 유럽이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 규제 이미 라이센스 다 딴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좀 중앙화돼 있어요. 리플. 뭐 요즘 좀 탈중앙화 요소가 뭐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화고요. 이것을 뭐 이제 친규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는 뭐 은행을 대체한다 뭐 이런 기세로 나왔기 때문에 규제 기관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그런 과정에 SEC한테 뭐 소송을 5년이나 당했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장점이라면 미국의 행정부의 로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금이 많습니다. IPO 지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돈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센스, 해당 기업들 인재 뽑는데 돈을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싼 가격으로 핵심 다 이제 뭐 브로커리지 회사들 다 쓸어 담았죠. 저는 이제 클래리티법이 올해 통과가 되고 유동성이 회복이 되면 가장 큰 수혜주 역시 전 XRP 물론 이제 스텔라도 좋은 코인 맞습니다. 그런 코인이 될 수 있다. 단점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중앙화 논란 이것도 물론 있고요. 코인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1,000억 개. 비트코인 2,100만 개랑은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XRP를 그 리플에서
들고 있는 것을 한 달에 10억 개 정도씩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근데 이걸 뭐 팔기도 하고 쓰고 이제 남은 거는 다시 또 다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갑니다.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되려면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라고 하는 게 부담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은행이나 스위프트망을 100% 대체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 공존을 합니다. 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만 씁니까? 뭐 나중에 CBDC, 우리나라 한국은행 지금 CBDC에 완전 꽂혀 있습니다. 지금 뭐 바로 그냥 내년에 집어넣을 기세예요. 은행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거예요. 그다음 뭐 토큰화도 쓰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저는 공존할 것이다. 그다음에 고점 대비했을 때 XRP조차도요. 한때 5,000원 찍었잖아요. 지금 뭐 1,7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 66%, 67%거든요. 저는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뭐 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벤자민 코엔,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현재 약서장 저항 구간, 그 다음 200주 이평선 사이에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향후에 수개월 내에 하락으로 추세가 확정이 되면 투심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이면 올해 4분기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4년 주기가 딱 들어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꼭지였고 1년 지나면 올해 4분기에 바닥이 될 것이다. 근데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요. 이걸 뭐 어떻게 압니까? 미래에 내가 예측을 딱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신화적인 허구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게 된다? 최고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재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요, 이게 만약 틀렸을 경우, 미래 예측에서 타이밍 그냥 풀 레버리지 갖고 들어갔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빚을 내지 않아요. 영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래도 저래도 코인은 어쨌든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강달러가 큰 부담이다. 달러 약세가 돼야 된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다시 넘어갔거든요. 전쟁 후에 강달러가 됐죠. 약달러로 돌아서야 비트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매트릭스 포트 보고서에서는 거시 경제 때문인데 작년 10월 이후로 연준은 계속 매파다. 매파 기조, 매파 본색. 쉽게 말하면 물가 높으니까 올해 금리 한 번, 두 번 뭐 금리 올린다, 올릴 거야. 이 얘기하니까 코인이 잔뜩 쫄아 있더라. 근데요, 이 똑같은 질문이 그러면 왜 AI 주식들은 이걸 피해 갔을까요? 이게 이제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제가 그냥 뭐 매크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약달러입니다. 아시죠? 주식시장 상승이죠. 선거 앞두고 당연하겠죠. 금리의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 기준금리 하락이죠. 비트코인과 금의 상승입니다. 유가의 하락이죠.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달러입니다. 주식시장 떨어졌죠. 뭐 일부 주식은 뭐 많이 올랐겠지만 이 뭐 어마어마한 그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그냥 거의 발작 수준으로 치솟았죠. 특히 이제 강달러 전쟁 이후에 그렇게 됐었고요. 비트코인 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떨어졌지만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유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미국의 원유 가격입니다. 이게 한 3월, 4월 달에 배럴당 120달러가 현재 74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원유 가격이 지금 딱 봐도 눈에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왔죠. 마이너스 38%입니다. 기름값 올라서 CPI, PPI, 물가 올라서 금리 인상 지금 이게 레파토리인데 좀 보니까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빨리 크게 떨어진다고 저도 사실 놀랄 수준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아직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회복이 아직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도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요. 지금 뭐 기회가 제거가 됐습니까? 갑자기 뭐 유가 생산량이 늘었습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도 물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다. 시장에서 중요한 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더 오릅니다 하면 사람들 막 벌떼같이 달려가서 수요가 폭발하는 거고, 그 반대인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베센트가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호르무즈 열린다, 그러면 기름값 떨어진다, 통행 많아질 것이다. 이거 계속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시장 그 심리가 그렇게 점점 완화가 되면 그 이제 종전 기대감이 저는 이 가격에 좀 지금 현재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OU 뭐 60일간 통행료를 뭐 서비스라고 하죠. 이것을 무료로 가져가자. 이것을 심지어 이란이 부담하겠다. 며칠간요? 60일 만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60일 만. 그럼 60일 만 70달러대를 저는 원유 가격이 유지를 해도 저는 성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70달러 지금 이 수준만 유지를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에너지 가격 때문에 지금 엔플레가 왔지 않습니까? 7월 말, 7월 29일로 알고 있는데요. FOMC도 연준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저는 이때 금리 인하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금리 아마 동결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왜 이렇게 코인이 더 떨어지고 주식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 매파 본색이었잖아요. 물가 너무 높아.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케빈 워시 알고 봤더니 매파 맞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요, 금리는 동결 똑같이 할지언정 금리 인상을 철회만 해도 전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 커다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뭐 금리 인상 하면 부담이 상당하겠죠. 제롬 파월 아마 옆에서 다 받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 그렇게 되면 인상만 안 한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다시 반색이 될 수 있고, 드디어 혹시 코인도 반전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여기 이제 총괄하는 분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기할 경우, 이건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취소할 경우에 코인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이후 미국의 S&P 500이 9%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1%, 금은 마이너스 20%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비트와 금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리가 비싸지면 돈 빌려서 비트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과 금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트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금리 부담이 그렇게 높은데 당연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하는 것, 취소하는 것. 7월 말 얘기예요. 이 전망이 맞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 상승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비트가 치고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금리 동결하지만 인상을 취소하는 이 신호만 나오면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코인이 사실 힘든 이유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if입니다. if.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이걸 다 충족을 시켜야 되고 심지어 이게 하나하나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인 투자가 힘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방구석에 있는 유튜버가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100조대 자산가. 자산이 100조가 훌쩍 넘는 사람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바이낸스의 좌우장펑입니다. 최근에 AI 투자 열풍이 코인에도 호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제 희망 회로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AI란 코인은 결국 융합이 될 것이다. 기술 및 기술 산업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다. 코인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반복이 되겠지만 시장은 커질 것이다. AI 투자 열기는 코인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AI 관련된 자산, 뭐 삼전 닉스, 아니면 뭐 스페이스X, 나중에 오픈 AI, 엔트로픽 투자하고 있죠.
AI 기술의 발전은 코인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희망 회로의 정점이 나옵니다. 수개월 내에 AI 에이전트가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할 것이다. 몇 년이 아닙니다. 수개월 내래요. AI 에이전트가 코인 쓴다. 종이도 못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AI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다시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입이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AI 크립토를 서로 대결 구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고 상호 보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주식을 사는데 토크나 주식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무기한 선물 이거 다 씁니다. 덱스, 탈중앙화, 뭐 하이퍼리퀴드, 아스터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AI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I가 지금 초기다. 이제 곧 AI 에이전트가 시장에 풀리는데 몇 년 후가 아닙니다. 몇 개월 후에 이게 활성화가 될 거다. AI 에이전트가 뭘 쓴다? 코인 쓰고 망 쓸 것이다. 코인 망을 쓸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쓸 것이다. 지금 이게 뭐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토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AI의 유동성. 그러니까 AI가 금전 거래도 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쪽 생태계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 AI 생태계로 유입된 자금이 크립토망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요, 블록체인을 AI의 금융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은행망 쓰듯이 AI는 코인망 쓰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안 해보신 분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강세 전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구독자님이 이 형은 얼마나 낙관적인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좌우장풍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세 전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우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기우제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단 본인의 확신과 믿음에 의한 기다림이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 뭐 그런 경우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장풍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You have to survive 기간이 있어요. 생존해야 돼 구간이죠. 그러다가 이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 있다 전 봅니다. 어딘지 모르고 도무지 보이지 않고 누구든지 다 하락, 약세 전망, 4년 주기 끝났다. 뭐 이제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내내후년 이 얘기를 할 때 이 생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살짝 올라가요. 이게 변곡점이라 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꺾입니다. 변곡점 전에 포기한다? 저는 이거 가장 안타까운 사연 전 1위라고 보는 거예요. 변곡점 전에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는 건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지금 알짜 코인, 4대 천왕 코인들 덩달아서 저평가 받고 있어요. 물론 잡코인이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90% 갔을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4대 천왕도 마이너스 67%, 77% 어떤 코인 뭐 마이너스 80몇 프로 다 떨어져서 고점 대비하면 덩달아서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알짜를 줍줍하면 좋겠지만 뭐 돈이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 한 87%, 8%를 뭐 어차피 뭐 마이너스 70 몇 프로라면 4대 천왕이 좀 더 낫지 않겠냐 뭐라는 뭐 의견이고요. 이건 알아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덧붙이면 이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냥 기다림, 지루함을 이겨낼 나만의 방법을 찾자. 그게 뭐 내일 있는 전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